네, 오늘 AI 튜터 4 HRD AX 딥스킬 2026년 웨비나 두 번째 챕터를 맡게 된 딥스킬의 CBO 장영학입니다. 네, 간단하게 저도 제 소개해드리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딥스킬의 사업 총괄을 맡고 있고요. 아마 HR 분야에서 제 이름을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OKR 관련해서 저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Y를 소통하는 도구 OKR이라는 책을 썼었고요. 그리고 OKR 기반의 성과 관리 플랫폼 얼라인업을 창업을 해서 OKR 성과 관리나 조직 문화나 또 리더십 관련해서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또 다양한 산업군에 있는 회사들의 강의나 HR 컨설팅을 예전에 했었었고 그 얼라인업을 약 5년 정도 전에 이랜드에 사업을 매각해서 그동안은 이랜드에서 IT 신사업 법인 대표나 또 여러 가지 중역들을 맡다가 최근에 딥스킬의 사업 총괄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앞 시간 챕터 1에서 강양석 대표님께서 그 미국의 HRD 시장에 대한 그 140페이지 가량의 리포트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아마 제일 많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두 가지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사고력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문답식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셨는데 이 사고력과 문답식에 대해서 그럼 딥스킬은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느냐 말로 설명하기 전에 저희 프로덕트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딥스킬입니다. 딥스킬은 자체 개발한 논증 AI를 기반으로 문답식으로 진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바로 살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양석입니다. 저는 글로벌 전략 컨설턴트, AI 튜터는 글로벌 수강생 각자가 편한 B사이트 시간에 강좌를 편한 보내는 장소에서 진행할 사스 수 있는 회사의 비대면 CSO, 교육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기존의 동영상 강의와는 인공지능의 완전히 COO 다릅니다. 역할을 해오며 대화식으로 진행되기 수많은 때문입니다. 데이터로 직접 의사결정, 교육은 강사의 협업, 설명과 이해를 모든 돕는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설명서 진행됩니다. 자체보다도 마치 우리의 화이트보드에 생각보다 메모를 하는 느낌과 얼마나 비슷합니다. 중요한지 깨달았고 집중해서 여기까지 듣다 보면 찾기에 강사가 설명이 질문을 어려웠습니다. 던집니다. 설명이 충분했나요? 아니면 더 자세히 말씀드릴 부분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수강생이 어떻게 답하는지에 따라 강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영상 강의처럼 이해하셨다니 다행입니다. 1.5배속으로 틀어놓고 자, 다른 일을 할 차트에 수가 대한 없는 기본적인 것이죠. 이해를 마쳤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없으시다면 이제 원래 논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차트를 강의 기반으로 도중에 수강생이 대화를 질문을 할 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우측 말이 하단의 손 모양 자신이라면 아이콘을 클릭하면 주안점이 대화창이 보이고 아니라는 뜻입니다. AI 튜터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손 드신 거 잘 보았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월마트와 그럼 베스트바이 튜터가 같은 답변을 주요 해주죠. 유통업체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이번 데이터 수집 시점에 해당 업체들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강생이 강의 중요한 맥락에서 업체들이지만 벗어나는 이번 엉뚱한 데이터 질문이나 수집이 답변을 할 주어진 때도 있습니다. 일정에서 그럴 때도 의사결정 AI 전수를 하는 튜터가 것이 적절히 대처하면서 목적입니다. 다시 강의에 혹시 더 집중하도록 궁금한 점 유도하시는 것을 있으신가요? 보실 수 아니면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도 괜찮으신가요? 그런데 왜 만약 꼭 AI 투자해야 튜터에 논증 한다면 AI가 어떤 필요한 업체가 걸까요? 그나마 가장 나은 수강생과 선택이라고 깊은 대화를 생각하시나요? 나누기 데이터에 위해서입니다. 근거해 한 곳을 우리는 골라 수강생이 주장을 말씀해 단답형으로 주시겠어요? 대답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AI 튜터의 질문에 답을 입력하면 수강생의 주장이 무엇인지,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근거는 무엇인지, 그 밑에 깔려있는 가정은 무엇인지 분석하여 논리 베이시스에 구조를 투자하는 시각화합니다. 것이 좋다고 딥스킬이 하셨는데 특허 출원 중인 어떤 기술입니다. 데이터나 근거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수강생이 주장하는 것이 이 논리가 맞는지 확인하고 생각이 바뀌었다면 실시간으로 추가나 수정도 가능합니다. 당신의 논리 구조를 보면 수강생이 자기만의 논리 베이시스가 구조가 가격 있는 지수가 것처럼 가장 각 높아서 케이스마다 정답질을 할 고가로 수 있는 논리 포지셔닝 되어 구조도 있고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이 논리 구조를 높을 바탕으로 것이라고 수강생의 답변이 강의 판단하셨네. 맥락에서 너무 이 벗어나지 흐름이 않게 당신의 중심을 생각을 잘 잡아주고 강의가 반영하고 끝나고 있나요?
하면 수강생이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개인별 평가도 가능하게 됩니다. 객관식이나 단답형 테스트보다 훨씬 자세하게 말이죠. AI 튜터는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저희 AI 튜터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딥스킬의 AI 튜터는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대화형으로 강의가 진행되게 되고요. 또 AI 튜터가 학생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학생이 먼저 손을 들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 이 강의의 진행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학생의 답변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하고 또 시각화하는 기능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문답형 강의가 진행되고 나면 학생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사고력을 평가하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해서 저희가 논증 구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가진 AI 튜터는 논증 구조를 짤 수 있는 논증 엔진을 기반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증 구조라 함은 궁극적으로 어떤 주장을 저희가 하는데 그 주장은 어떤 논리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 밑에 깔려 있는 기본 가정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AI 튜터 화면을 보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기업에서 이 AI 튜터로 강의를 진행하고 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거 그냥 챗봇을 옆에 붙인 거 아니냐? 또는 요즘 이제 챗GPT나 제미나이가 굉장히 많은 광범위한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주고 있는데 강의 자료 옆에 그냥 챗GPT를 붙여놓은 게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둘 다 아니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뉴로심볼릭 AI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 3부에서 조호연 소장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우선 챗봇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그 기업의 마케팅 페이지 같은 곳에서 홍보용 페이지 같은 곳에 챗봇이 달려 있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챗봇은 그 내부에 FAQ, 즉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쭉 저장을 해놓고 그 예상 질문 안에 해당되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만 답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챗봇 기반으로 대화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상된 시나리오에서 벗어난 질문이 들어오면 챗봇은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 없거나 그냥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라는 식의 답변을 줄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의 AI 튜터는 이 챗봇을 기반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원래 하고 싶어 하는 이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논리 구조와 사용자의 답변을 비교하면서 그 미리 정해진 답이 아니라 그 그때그때 필요한 답변을 통해서 사용자를 다시 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답변을 하도록 이 논증 AI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냥 챗GPT를 붙여놓은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챗GPT나 제미나이하고 대화를 많이 해보셨으면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아무리 이 학습 내용, 뭐 동영상이 됐든 어떤 우리가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챗GPT한테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 내용을 기반으로 수강생과 한번 대화를 해봐. 그냥 이렇게 던져놓으면 수강생이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우리가 사전에 강의 내용을 입력을 해놓아도 강의 내용이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 논증 구조, 저희도 물론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LLM 기술을 활용합니다. 사용자가 어떤 그 답변이나 질문을 입력했을 때 이런 기본적인 문장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LLM을 저희도 활용을 하기는 하지만 저희는 LLM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은 이 주장과 이유와 근거와 가정. 저희는 이걸 논증 구조라고도 부르고 argumentation map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저희는 이 논증 구조를 중심에 두고 LLM을 부분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수강생과 문답을 진행하는 그런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설명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드리고 오늘 강의의 메인 주제이기도 한 HRD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OKR이나 리더십 조직 문화 강의를 하면서
정말 많은 기업의 HRD 분들과 대화를 나눠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요즘 HRD 분들의 고민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대면 강의는 점점 효율이 낮아지고 있고, 그렇다고 비대면 강의를 하기에는 효과가 낮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먼저 몰입도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대면 교육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야 되다 보니까, 연차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강의를 들어야 되지만 못 듣는 사람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강사 주도로 모여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사람이 집중을 할 것 같지만, 저도 사실 강의를 많이 진행을 하는 강사 입장에서 50% 정도가 집중을 하면 사실 굉장히 집중도가 좋은 회사죠. 또 이 강사 얼마나 집중하는지가 강사의 역량에 많이 좌우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실제로 집중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간하기도 HRD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비대면 교육을 하자니 비대면 교육은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게, 대부분 동영상 강의를 듣는다라고 하면 그 동영상 강의를 그냥 틀어놓고 다른 뭐 PPT든 엑셀이든 현업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솔직히 저도 기업에 소속돼 있는 데는 똑같은 행동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 이러닝 플랫폼들이 영상을 뭐 10분이나 20분 단위로 짧게 끊어서 계속 그 다음 버튼을 넘겨야지만 영상을 볼 수가 있게 하거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간단한 주관식, 객관식이나 단답형 퀴즈를 넣지만 그런 걸 가지고 몰입도를 높이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실적으로 동영상 강의는 정말로 중요한,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강의를 할 때는 동영상 강의로 진행을 할 수가 없고, 말 그대로 법정 필수로 해야 되는 교육들을 때우거나, 아니면 정말 개인이 자기가 관심 있어서 듣고 싶은 강의를 신청해서 듣는 형태의 강의밖에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AI 튜터가 솔루션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데모에서 보셨다시피 이 AI 튜터는 문답을 통해서만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AI의 질문에 답하거나 또는 본인이 먼저 손을 들고 답을 하지 않으면 강의 자체가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각자가 편한 시간, 각자가 편한 장소에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을 해서 이 강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이 됩니다. 두 번째는 효과 부분입니다. 대면 교육을 하고 나면 좀 재밌는 부분이, 강의를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 이 강의에 대해서 수강생이 얼마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걸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진행한 강사에 대해서는 만족도 평가를 하는데, 진짜로 이 수강생들이 제대로 이 내용을 이해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이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ROI가 파악이 불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 자료에는 적진 않았지만 이 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 이 ROI에 대한 게, 어떤 사업부에서 어떤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그 사업부의 매출이나 이익이 얼마나 늘었지? 그 사업부의 매출이나 이익이 안 늘었으니까 너네 교육은 효과가 없었어.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까지 그 사업에 대한, 교육 자체에 대한 측정 지표가 없다 보니까 이 사업 전체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HRD 부서가 교육에 대한 평가를 받는 그런 상황까지 저는 봤었거든요. 이렇게 교육 진행에 대한 ROI 파악이 불가한 게 대면 교육뿐만 아니라 동영상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영상 강의를 보자면 마찬가지로 동영상 내용에 대해서 객관식이나 단답형, 심지어 OX 같은 형태로 테스트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일정 점수가 넘어야지만 통과를 하는 방식으로 동영상 강의가 많이 진행이 되는데, 솔직히 영상을 안 보고 그냥 2배속으로 넘기고 딴짓한 다음에 찍어 맞춰도 통과하는 수준의 질문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러한 테스트 방식으로 심층사고력을 평가한다? 이건 완전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AI 튜터는 개인별 학습의 5단계,
아까 보셨던 집중했느냐, 이해했느냐, 설명할 수 있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 논박할 수 있느냐, 실제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AI 튜터가 학습 후에 피드백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피드백을 사전과 사후 평가 두 번으로 나눠서 하면 실제로 이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이해도가 개개인별로 얼마나 증가했는지 이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도 바로 어, 측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앞에서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회사 이름이 나와버렸는데요. 네, LG 인화원에서 진행을 했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고력 역량평가 리포트 샘플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보여드린 회사 말고도 대기업이나 상장사의 리더급으로만 500명 이상의 이 비교 샘플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사고력 평가를 진행하고 나면 그 회사 내부뿐만 아니라 그냥 외부와의 벤치마크 비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컨텐츠 측면에서 대면 교육의 문제는 저도 강사 생활을 오래 했었지만 고정적으로 어느 회사를 가나 똑같이 반복해서 강의하는 내용이 솔직히 90% 이상이고 커스터마이즈 회사마다 요구하는 뭔가를 반영해 준다는 솔직히 한 10% 정도 해주면 많이 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외부 강사와 완전히 우리 회사만의 특화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하면 상당히 그 개발비 자체가 많이 들게 되고 그렇게 개발한 강의를 여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몇 년간에 걸쳐서 여러 번 반복한다라고 한다면 그 반복하는 회차마다 계속 강사료가 비례를 해서 증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반복해서 보여주기에는 동영상 강의가 더 편하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 동영상 강의도 자사특화로 개발을 하려면 자체 이러닝 시스템 개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영상 강의는 한 번 찍어버리면 그게 2년 차가 됐건 3년 차가 됐건 뭔가 완벽하게 동일하게만 반복을 할 수가 있고 조금이라도 수정을 하고 싶으면 수정을 못하는 측면이 또 있죠. 거기에 대해서 AI 튜터가 제공하는 해법은 AI 튜터는 자사 특화된 컨텐츠를 얼마든지 제작 가능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그 외부 SME와 협업하는 과정이 필요를 하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제작한 AI 튜터를 4년간 여러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반복해서 수강 시에도 대면 강의에 비해서는 그 비용 증가폭이 적고요. 그리고 올해 만들어둔 AI 튜터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2년 차가 되면서 이런 부분만 조금 수정해 주세요 하는 부분들이 AI 튜터는 충분히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좀 요약해 보자면 지금 많은 HRD 분들이 대면 강의의 효율과 비대면 강의의 효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해법은 AI 튜터다. AI 튜터는 몰입도와 피드백 그리고 교육의 ROI 측정과 특화 콘텐츠 측면에서 HRD의 새로운 해법이다. 라는 부분을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딥스킬에 대해서 또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저희 딥스킬은 지금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이 AI 대화 엔진을 기반으로 인간의 깊은 사고를 돕는 기술과 교육을 추구합니다. 저희는 데이터 사이언스나 AI 트랜스포메이션이나 AX 경영체계 변화 관리에 대해서 대면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핵심으로 밀고 있는 AI 서비스는 지금 보여드렸던 AI 튜터 그리고 AI의 를 기반으로 한 글쓰기 도구, 그리고 AI 기반의 사고력 평가, 이 세 가지를 주요 서비스로 하고 있고요. 그 밑에 기반 기술로 갖고 있는 것이 뉴로심볼릭 AI를 기반으로 한 대화 엔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주요 고객사로 아까 일부에서도 설명드렸던 이제 LG를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국내 대기업들의 임원이나 또는 핵심 인재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리터러시 그리고 사고력 평가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특별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은 한 번의 강의나 워크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워크숍을 통해서 현업에서 DX나 AX 과제를 어떤 걸 수행할지 이 프로젝트의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실제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분석, 거기서 인사이트 도출, 그리고 실제 실행 과제 도출까지 짧으면 4주, 길게는 6개월까지도 매주별로 멘토링을 하면서 현업 프로젝트를 코칭해주는 이런 PBL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 그 딥스킬 회사와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AI 튜터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그럼 이 AI 튜터를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 도입을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우선 컨텐츠는 딥스킬이 이미 제작해서 보유하고 있는 강의를 수강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딥스킬의 컨텐츠는 데이터 리터러시 강의가 약 20분에서 30분짜리가 한 차시거든요. 이 9차시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리터러시 강의가 3월 중에 오픈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3개의 차시가 테스트 아이디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웨비나를 참석하신 분들 중에 이 테스트 아이디를 받아서 직접 이 AI 튜터와 문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채팅창에 신청 폼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 채팅창에 꼭 신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테스트 아이디, 신청 폼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테스트 아이디는 오늘 웨비나 끝나고 오늘 저녁에 바로 그 계정을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 한 개 차시, 그리고 3부에서 설명드릴 이제 리포팅이라는 기능이 따로 있는데, 한 개 차시와 리포팅 기능이 오늘 바로 해보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차주 중에 2개 차시가 추가로 오픈이 돼서 3개 차시를 이 테스트 아이디로 해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컨텐츠를 개발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예시를 들어드리면 저희가 지금 GS 칼텍스와 그 신규 컨텐츠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화학공학에 대해서 총 10개 차시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화학공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딥스킬 강사진들이 강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외부의 뭐 교수님이나 그 실제로 강의를 해주실 수 있는 그 SME와 같이 협업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이 SME 분이 이 강의에 대한 어떤 스크립트와 제일 중요한 건 그 밑단에 깔려 있는 논증 구조를 저희와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그렇게 정리한 스크립트와 논증 구조를 가지고 딥스킬 제작팀이 저 AI 튜터로 다시 변환을 해서 어, 컨텐츠화 하는 작업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저희들에게 언제든지 이 문의를 주시면 더 자세하게 저희가 대면 미팅으로 또는 비대면 미팅으로 제작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딥스킬 논증 AI 엔진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장, 이유, 근거, 가정, 이 논증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논증 구조와 스크립트를 미리 정해놓고 진행을 하면 방금 보신 AI 튜터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또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냐면, 논증 구조만 담아놓고 스크립트는 없이 그냥 사용자가 먼저 글을 쭉 쓰면 그 글이 얼마나 논증 구조와 일치하는지 평가하는 기준,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심층사고력 평가와 어떤 개념에 대한 또는 원리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예 논증 구조나 스크립트를 미리 심어두지 않고 사용자가 그냥 장문의 글을 입력하면 그 글의 논리 구조만 분석하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논리적 글쓰기 연습 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이 AI 튜터와 AI 라이팅과 그리고 AI 어세스먼트, 이렇게 3가지 서비스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이 3개가 각각 개별의 서비스이지만 그 밑에 깔려 있는 엔진은 한 가지다. 논증 AI 엔진 한 가지로 이 3가지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부에서 제가 AI 튜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데모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사고력 평가와 글쓰기 연습 도구에 대해서 3부에서 조호연 소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시간이 조금 초과되어서 그 2부에 대한 질문은 3부까지 진행한 다음에 합쳐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부 조호연 소장, 저희 스킬 CTO이신 조호연 소장님께서 3부 이어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